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출근길 아침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하늘이 유독 파랗고 선명하게 보여요.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네요. 무심코 걷던 골목도 희망의 색을 입은 듯해요. 사람들 눈빛이 이전보다 밝은 것 같아요. 누가 헛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이런 말들 중에 직접 해보거나 들어본 말이 있으신가요? 6개월, 3년, 어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짧다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기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혹했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듯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길고 지난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 오롯한 우리를 시작한 후에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희망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노력은 특별하고 힘이 많이 들고 요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노력은 요란하지도 유난하지도 않고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와 음악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요란하지 않게 해볼까 합니다. 첫 곡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골라봤습니다. 김세정이 부릅니다. 항해. 저만 바다 끝에 퍼진 아침이 든 달빛을 향해 하얗고 찬 눈으로 사라지고 어둠은 푸르게 피어오르면 미지의 오늘이 보여 어제 공기는 파도도 멀어 지금 네가 떠오른 채로 저 미래에 도달할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늘 꿈을 담은 채 시간의 파도 위에 밀리지 않고 자리 끝대로 Out of it, keep rolling out of it, keep rolling 나가긴 아직 난 이런 아마 곧 신호가 올 거야 꽃을 올려라 바람결을 따라 너를 쳐라 그대와 끝이 오저를 울려라 멀리 울려 퍼지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저 하늘에서 난 저 일지라도 직교선이 되어 나만의 세상을 찬란하지 않아 잔잔하지 않아 매나만한 파도가 나를 덮쳐 언제까 자리 그대로라도 지금 위에 또 쌓인 채로 언젠가는 도달할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늘 꿈을 담은 채 시간의 파도 위에 밀리지 않고 자리 끝대로 Out of it, keep rolling out of it,
영원히 위태로 올리고 그 안에 자유를 찾아라 커다란 파도 위 춤추듯 나가 꽃을 올려라 바람결을 따라 물들쳐라 그대 말뜻이 어저히 울려라 빨리 울려 퍼지게 미지의 새끼들 향해 우리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오후 초대석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전북 인권교육연구소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유나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주로 랜덤박스에서 두 분을 만나왔는데 이렇게 오후 초대석에서 다시 모시니까 뭔가 좀 색다르기도 하고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집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대한 담론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작년 내란의 밤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계엄에 이르기까지도 그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서 설마가 진짜가 되어가는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계엄 이전부터도 내가 살아오면서 믿고 왔던 그런 상식과 합리로 이루어진 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두 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인권 공부하면서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또 점차 왜곡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새 정부의 출발이 정말 반갑거든요. 결국 반복하게 되는 말은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정부의 초석이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모습의 정부가 이제서야 꾸려진 거죠. 그렇지만 요즘 보도를 보면서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장을 놓기에는 보도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희망과 긍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새 정부의 시작에 맞춰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표현을 빌면 그것이 이재명에게 바라는 것, 그렇고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열었거든요. 네.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의 명예를 복권시키는 일, 윤 정부에서 경질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원래 그랬어야 했던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옳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명예와 옳은 길, 정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친일파 척결과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 역사의 뒤틀림이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척결이라는 단어가 때로 뭐 과격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을 듯한데 사전을 찾아보면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들을 찾아 없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결하지 못해서 과제로 남아있는 과거의 역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정의와 공평이 당연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나쁜 놈은 확실하게 벌을 주고 몰아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대통령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분, 빠른 경제 회복을 바란다는 분, 이렇게 여러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특히 내란 종식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허진희 선생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좀 더 목소리 키워서 주장해야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명예 회복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면들은 곪은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거나 도려내지 않고 밴드로 덮어놓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단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12.3 겸에 관련해서 재판도 불안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윤석열도 불안하고 하루빨리 내란 재판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내란 재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게 그 명예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분이 떠올라요. 네, 그분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하셨나 봐요. 예. 계엄의 그날 밤 온 국민의 정신이 말살되었다, 살해당했다라고 느꼈다면서 고요하면서도 강한 분노를 표하시더라고요. 국민 정신이 말살됐다라고 표현하시니까 네,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올라요. 심리학에서 보면 트라우마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트라우마에 관해서 저의 엄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한 1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전주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예. 그때 당시 저와 엄마가 함께 집에 있었는데 저는 놀라긴 했지만 가스 폭발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앉은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시면서 어디서 전쟁이 난 거야 하면서 공포에 질리셨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엄마는 전쟁을 겪은 세대인데 그 치유되지 못한 정신적 상처 때문에 무려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냥 압도가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내란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도 문유나 선생님 어머니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긴 하네요. 네, 개인의 외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사회적 사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란이나 전쟁 같은 일들이 생기면 전 국민적으로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회복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비록 저희가 내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특히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이 내란 종식이니만큼 저는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싶어요. 네, 정말 내란 종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꼭 보고 싶네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2025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최후 변론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 아마 대리인이었던 장순옥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감동을 좀 이어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시인과 촌장이 부르는 풍경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네, 시인과 촌장이 부르는 풍경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니까 이 제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실들, 가령 동서로 갈라진 선거 결과를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즉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허지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를 시각화해 놓은 한반도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상식이 통하는 제자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허지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나이나 성별 이런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이것이 기본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원칙이나 사회적 규범, 약속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지 않을까 싶네요. 네. 허지인 선생님의 생각과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 달 전쯤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친구가 윤석열이 명청이라고 하면서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한번 나서 모든 거 다 쓸어버려야 돼 하고요. 좀 과격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언쟁이 벌어졌죠. 네. 그래도 친구로서의 근간이 깨지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의 아저씨가 제 친구에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네. 저도 제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백하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친구도 무례했던 그 아저씨도 저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서 저는 고민이 그 부분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경험한 건데, 한 모임에서 한 10명 내에 좀 10명이 좀 넘었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유독 한 분이 네. 정치적인 견해도 완전히 다르고, 게다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고집을 부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꽤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다 보니까 이 왕따를 일부러 시키는 건 아닌데 왕따가 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그 아는 분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하고 친해져 보려고 노력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워낙에 고집이 세시고 워낙에 상식 밖에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라 결국은 모든 시도가 실패를 하고 결국 결과는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 모두 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쉽게 정답이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윤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옆 테이블 아저씨가 상대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인정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비슷하게 대선 전국에서 유명인들의 SNS 게시물들이 논란에 사로잡힌 일들이 있었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모 후보의 성적 혐오 발언도 있었죠. 네, 그 후보의 성적 혐오 발언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아주 뜨겁게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잘못된 생각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같은 맥락인데 이런 성적 혐오 발언을 한 모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이 빠르게 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게 좀 시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표현의 자유와 혐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오롯한 우리에서도 다뤄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과 희망을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희망도 결국 현실에서 싹트는 거라서 우리 현실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바꿔가야 될 현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4.3, 5.18, 친일파 척결, 4.16, 12.9 참사 등의 진상규명과 처벌 등등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지역, 성별, 장애 등등의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개업날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명령을 즉시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을 해칠 수 없다는 상식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민주시민 교육을 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지인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문화의 힘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네. 서울의 봄이나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 사회에 이번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덧붙여서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아마 그 문제가 많은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타락, 제 역할을 못하는 언론, 그리고 모든 갈등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가짜 법치주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덧붙여서 우리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한 경쟁에 기반을 해서 능력 중심의 교육 체계가 설계되고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인권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인권에서는 사유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해내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두 분의 소감이나 당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게 얼마 전에 제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큰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이 특별하게 와닿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번 그 내란 전국에서 이야기가 됐었던데요.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다퉈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임이 다시 한번 와닿았거든요. 네. 그렇기에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그 파시즘적 사고는 네. 분명하게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외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두 번이나 강력하게 외쳐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 나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문유나, 허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힘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코요태입니다. 우리의 꿈.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주거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알아보는 오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이런 날씨에 이제 어른들도 밖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더위 속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논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줄어든다 이래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2개 있습니다. 네. 근데 놀이터에는 요즘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놀이터가 줄어드는 건가요? 노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노는 아이들이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도 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뛰어놀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놀이기구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놀이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저는 어릴 적 온 동네가 다 놀이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기는 하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특별히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산과 들에서 이렇게 놀이값을 찾고 그랬는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공원 놀이터라든지 학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많이 재밌는 걸 찾았고 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아이들의 놀이문화에서 놀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아파트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 네. 어린이 수가 줄고 또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놀이터 같은 복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요즘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서 어른을 위한 공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마 그런 사례인데요. 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 투표를 통해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일부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꿨는데요. 네. 그때 저는 반대표를 찍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놀 곳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이 놀이터 모습 하면은 뭐 그네가 있고 뭐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놀이기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자리를 아스팔트로 쭉 덮고 또 이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차들이 많아지니까 주차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었는데 네네네.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이제 출산율이 점점 저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조차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줄어든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공간이 어른들의 이런 편리를 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아이들이 놀이 공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또 이 아파트 내의 주차장을 이게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텐데 아파트 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이런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2015년에는 놀이터의 그런 면적을 50%까지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정을 두기도 하고요. 예전의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아파트 놀이터 등의 면적의 75%까지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요. 75%까지요. 네. 4분의 3을.
네.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지하 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놀이터를 확보하는 반면에 지하 주차장이 부족한 예전에 건설된 이런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군요. 놀이터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곳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터의 절반 이상이 주택단지에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여서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아파트까지 놀기 위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점점 공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유료 놀이터가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키즈 카페가 네. 대표적인 유료 놀이터인데요. 사실 시설이 고급화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놀이를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유료 놀이터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어도 네. 예전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도 몇 년 전에 놀이터 이용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소음을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뛰어놀지 못하게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주변에 그런 문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몇 시 이후에는 공놀이 금지, 뭐 이 공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새롭고 좋다,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차츰 그것을 일반 소음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른들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또 이 어른들의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 놀이권이 침해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놀이터에 관한 진정이 접수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파트의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아파트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라. 네. 네. 네, 그랬는데 이 안내문을 보고 또 다른 주민이 이것은 아동의 놀 권리를 위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례거든요. 일부 주민은 시끄러워서 공놀이 안 된다. 네. 그런데 또 일부 주민은 그것은 놀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래서 이제 그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거네요. 네네. 네. 인권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리셨나요? 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사실 그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관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민간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라는 부분에서 각하 처리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런데 공놀이 금지에 관련돼 있는 거는 아동에 대한 놀거리를 침해했다라고 본다. 네. 그래서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셨군요. 네. 글쎄요. 주민들의 어른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이 나오는 거고 또 어린이를 대하는 이런 인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런 안내문이 네. 붙은 적이 있어서 예.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조금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예. 공놀이를 막 이렇게 공을 막 벽에 튕기거나 네.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계속 이렇게 제지를 시키면서 그래요. 네, 했던 기억이 나요.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길래
제 아내에게 내일 비 오겠다 이러면서 같이 웃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는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네. 사뭇 달랐던 기억이 제가 나요. 예. 조그만한 행동이나 뭐 이야기에도 엄지척 해주고 아이가 있으면 더 반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릴 때는 뛰어다니고 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즐겁게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이 노는 것이 단순히 이 시간이 아니라 권리라는 점, 또 성인들의 편의가 강제되면서 아이들의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너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되네요.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에는 아동은 휴식하고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놀이권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지요. 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어른들의 편의시설이나 주차 공간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아이들의 공간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아파트의 놀이터가 모든 그 사람에게 또 특히 아이에게 열린 공간인가? 또 우리 공동체가 모두를 위한 공간인가? 이런 이 모두에게 서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아이에게 열린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휠체어를 탄 아이, 감각이 조금 다른 아이, 사회적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기존 놀이터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네, 사실 그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모두를 위한 공간이 그 유니버셜 디자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놀이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요? 네네. 네, 기존 놀이터는 휠체어를 탄 아이는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놀이터는 장벽이 없는 놀이터. 즉 모든 아이들에게 놀이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개념의 놀이터입니다. 쉽게 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턱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없이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장착된 그네 네.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 공원 놀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도 트램폴린 우리가 방방 예전에 예, 방방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트램폴린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건 상당한 예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가 필요하겠는데 공동체 차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놀이터라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기획해 볼 수도 있겠고 아파트 설계나 리모델링 단계에서 다양한 이 연령층 또 능력을 신체적인 조건에 따른 이런 그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그렇게 확대됐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권리, 이 놀 권리도 존중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공간으로 놀 수 있게 자발적으로 주민 몇 명들이 모여서 놀이터를 지키기도 하고 네. 이용 상황을 관찰하고
놀이터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공간 지킴이 활동도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어른들은 또 그 놀이공간의 중요성을 조금 더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놀이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좋겠죠. 네. 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아파트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지합니다와 같은 선언문을 만들고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또 입구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공감대를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관심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놀이가 공동체 문화로 연결되는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발전 방향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지자체와도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네. 시나 구에서도 아동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과 아이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 참여 예산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놀이터니까 아동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이제 주차장이 아래에 있고 네. 이제 위에 놀이공간을 배치해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복합 공간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다 보면 창의적인 대안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사실 학교 운동장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면은 지역의 문화 공간이자 심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놀이가 소음으로 치부되지 않고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처럼 우리 지역민들도 비용과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또 때로는 봉사하고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아이들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 자체로 아이들은 환영받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료 모아주셨는데 두 분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어린이 놀이 현장이 한 번 더 떠올려지더라고요. 네. 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네. 어린이는 놀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음식이 필요하듯 아이들의 성장에는 놀이가 필수적이다. 네. 네, 그래서 놀이를 위한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기를 바라봅니다. 글쎄 이런 헌장은 우리가 참 잘 만드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노는 공간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젠 지켜야 되는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이터가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아닌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놀이터에 나가서 놀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놀이라든가 또 놀이터가 그저 어른들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정상 서신영 책일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답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여유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 살다가 퇴근하고 산책도 할 수도 있고 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천천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대의 한 청년이 해준 답변입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덜 상처받고 더 웃을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는 자연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 덜 상처받고 더 웃을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인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초대석에서 나누었던 혐오를 없애는 일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혐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레지스탕스 투사였고 작가이며 그리고 인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스테판 에셀이란 분이 있습니다.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장 속의 여우가 제멋대로 누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은 자유를 제한 없는 방종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불평등 같은 일에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참여해서 자유와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규범이나 원칙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자유와 안녕을 해친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닭장 속의 여우가 될 것인지 그 닭장을 지키는 파수견이 될 것인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질문에 답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곡을 골라봤습니다. 하현우가 부르는 돌덩이입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이 취해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아침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김지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